KF-21 가오리 X2 2차 실체 공개. 미국 기업 한국도 언제 개발했어? KF-21 스텔스 무인기 결함 예정. 현재 전투기는 미국의 F-22와 F-35, 그리고 중국의 J-20 전투기 등이 스텔스 성능과 통합 항공전자 기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가 가장 성능이 뛰어나며,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스텔스와 통합 항공전자 기능을 일부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한다. 미국 등 군사강국은 현재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나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몬트라는 개념으로 기존 전투기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여러 시험을 하고 있다. 몬트의 개념 자체는 단순하다. 대공 미사일과 같은 공중 위협이 날로 발전하니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비행기처럼 유기적으로 작전하여 위험한 곳에는 무인기를 대신 보내거나, 유인 전투기가 적을 발견하면 무인기가 대신 공격해서 적에게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공격하는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은 인간과 무인 드론이 서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과거 미국 등 선진국은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대체하고 온전히 혼자 임무를 수행할 무인 전투기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무인 드론이 인간 조종사를 완벽히 대체하려면 개발비와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한 기체와 단순한 임무 수행을 하는 로열 윙맨, 혹은 무인 편대기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개발 중이고, 한국 역시 에드와 대한항공이 커즐 W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KIA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하여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보라매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어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하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미국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무인 편대기보다 약 40% 적은 크기로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지만 소형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정찰, 전파 방해 및 소모성 자폭 공격이 가능하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함께 작전하는 무인 전투기는 반대로 기존에 개발 중인 대한항공의 커즐 W나 미국의 XQ-58A에 비해서 더 크고 강력한 성능을 가진다. KF-21SE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 혹은 국내 개발만 5000파운드급 단발 터보팬 엔진을 가질 무인 전투기는 F-50과 동등한 3톤 이상의 무장 탑재 능력 및 내부 무장창을 가져 전투기급 폭격 및 공격 임무가 가능하다. KA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먼저 개발하여 개발 데이터를 쌓고 KF-21과 먼저 통합한 다음 개발 과정에서 얻은 비행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된 AI로 무인 전투기를 만든다는 2단계 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한 종류의 로열 윙맨이 아닌 로열 윙맨의 윙맨을 KA가 제안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유무인 합동작전을 위한 무인 비행기는 완전 단독작전 무인 전투기보다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비행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 역시 이미 2종류의 무인 편대기를 완성은 했으나 앞으로도 많은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빠르게 개발 및 시험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경쟁자인 커즐 W보다 먼저 비행시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두 번째로 임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합으로 유무인 합동작전이 가능하다. 현재 연구 중인 무인 편대기는 한 발 두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혹은 두 발의 소형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성능인데 이 수준으로는 지상 표적이든 적 항공기든 임무 1회에 1회 이상의 교전이 어렵다. 반면 하이로 믹스 방식으로 소모성 무인 편대기와 고성능 무인 편대기가 조합되면 KF-21 한 대에 더 많은 숫자의 무인 편대기가 같이 작전할 수 있고 초소형 무인 편대기로 매우 위험한 자폭 임무나 초근접 정찰을 하면 많은 탑재량의 무인 전투기가 마무리 공격을 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합을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특히 교란 및 전파방해 등 전자전에서 다목적 소형 무인기가 활약한다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강력한 북한의 대공 방어 시스템을 피해서 북한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탄도미사일 및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 공군의 북핵 대응작전인 일명 킬체인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출 승인 문제가 있다. 무인 항공기는 지금도 엄격한 수출 통제 정책으로 국내 개발 및 부품 수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중량과 엔진을 쉽게 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 구하기 쉬운 상발 엔진과 네이트 기준 클래스 2, 150kg 이하 체급으로 맞추어서 이를 피해 가고자 한다. 이 때문에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에도 문제가 없어 KF-21 및 FA-50과 패키지로 묶여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KI는 2025년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의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FA-50 전투기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의 합동작전 기술을 실증한 다음 2037년까지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KI의 계획이 실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미 에이드는 대한항공과 함께 커즐W라는 이름으로 다목적 무인 편대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상당 부분 KI의 계획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드와 대한항공의 커즐W 제안은 미국의 XQ-58과 유사한 장점이 있지만 국산 터보팬 엔진의 검증과 목표 성능 문제로 개발의 난도가 있으며 에이드의 유무인 복합 기술 실증은 속도가 느린 KT-1 훈련기로 진행되어 초음속 고기동 상황에서의 임무 검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에드디의 제안과 KI의 제안이 각각 기술 확보와 신뢰성, 검증과 예산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이 이를 잘 고려하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충실한 윙맨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결정하길 기대해본다. 국정원북 선발대 쿠르스크랭 첩보 확인 중.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병력이 선발대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군 장성은 김영복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합동참모본부격, 부총참모장을 말한다. 국정원은 김영복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주둔했던 북한군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의 쿠르스크 지역 이동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이동했다고 확정할 만한 결정을 안 내렸다고 했다. 다만 김 부총참모장 등이 선발대로 이동한 게 맞다면 이는 11군단의 이동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의 위치로 발사 등에 해당하는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이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된 병사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파병된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왜 남의 나라 위에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군인 동요가 감추됐다. 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뤄지는 기술이전 중에서 군사정찰 위성 기술이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올해 러시아에 4천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이들 노동자는 월 800달러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정원은 파병된 군인은 월 2,000달러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광물을 비롯해 국제 제재를 받는 금수품에도 이면 합의가 이뤄지는 등 경제협력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경호 수위가 격상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 통신 재민, 통신방해,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들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서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등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됐다고 봤다.